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미국 주식 인생 오리님, 김명수님, 아마란스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과 BNKU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3월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매수한 FAS를 대부분 잘 익절하고 사실상 은행주 시즌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은행주를 굳이 지금 시점에 다시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 은행주 매수와 어느 정도 이유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추가된 것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1 은행주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번 시즌2 은행주 프로젝트가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손절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주식판에서 100%라는 건 없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고 리스크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만 저를 따라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수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이 현금으로 TQQQ나 SOXL에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평가된 개별 기술주라면 몰라도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예전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의 디커플링이 심해졌다곤 해도 그 정도가 있지 채권 금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올랐는데 나스닥 기술주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와 무조건 커플링이 되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인 은행주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재미 좀 보고 나오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주식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은행을 때릴 것이라고 말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은행주를 때리기 전에 나스닥 증시 분위기와 때린 이후의 증시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채권 금리가 급등한 이유가 더 크긴 하겠지만요.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주식시장의 열기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SOXL이 특히 큰 폭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확실히 증시가 조정다운 조정을 받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전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술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그동안처럼 은행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많이 때리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은행을 아예 안 때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스닥 증시가 눈치 없이 또 폭발적으로 상승하려는 분위기를 풍기면 은행을 또 때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적어도 당분간은 좀 그 강도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은행들에게 딱히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채권과 웬만한 기술주들에게는 악재입니다. 하지만 은행들만 떼어놓고 보자면요. 이게 꼭 악재라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더 많은 대출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들 입장에선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돈들이 평소보다 은행으로 더 쏠리죠. 그럼 은행의 자산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뭐 아무튼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과 전체 자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은행이 이익을 남길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랑 지난 1분기 실적 은행들이 발표한 거 보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 순이자 수익이 천문학적인 단위로 증가하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럼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한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왜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양면성이 있다고 말한 이유는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수요 자체가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면 기업들이나 개인들 입장에서 그냥 돈 빌리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대출한 기업들이 이자 비용을 감당 못해서 자꾸 연체율이 늘어난다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미실현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수 이유로는 저는 지금 은행들이 체질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져 있다고 봅니다. 올해 3월에 은행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엄청난 태풍이 은행 섹터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극악의 상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다시 실시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해오던 은행들은 이미 망했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개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이래저래 좋게 체질 개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적인 노이즈에 의해 주가가 다시 하락한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은행주는 원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는 거고요. 좋을 때는 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을 때 사도 주가가 오르게 하겠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안정적인 배당주로서의 역할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면서 추가로 큰 주가 차이까지 노리려면요. 지금같이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안 좋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차피 은행은 심각하게 위기에 빠지면 정부 차원에서 살려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행 투자하시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